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또다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적절한 방지책은 없는 걸까요? 지난달 16일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천연기념물 황새 2마리가 감염으로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는데요. 이외에 어린이 대공원도 일시적으로 휴장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고강도 방역에 나섰지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모시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말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하면 흔히들 AI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바이러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 또 철새 등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인데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 또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에서 고병원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졌던 영남 지방까지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남 지역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청정 지역으로 불렸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영남 지역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철안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고 충북 지역도 지난달 16일 음성군 맹동면 오리 농장에서 확인된 이후에 현재 75개 가량의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야생조류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된 지 불과 22일 만에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농가가 아닐까 싶은데 실제 농가 피해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나요? 네, 지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살처분이 된 가금류는 충북 약 245만 마리를 비롯해서 누적 살처분이 약 2천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계란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과자와 또 빵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적인 피해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까지 피해액이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최단 기간에 최대 피해가 예상됩니다. 살처분 규모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 불과 26일 만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던 2014년 AI 사태 때는 195일 만에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었습니다. 이미 이를 넘어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대형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했다고 하는데요.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농가의 방역 인식도 낮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첫 확진 이후에 관련 부처 국무회의 보고는 엿새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총리 부총리 협의회에서 AI가 여러 현안 중에 하나로 언급됐었는데 그것이 11월 28일이었고요.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인식이 해이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은 일본은 지난달 21일 도토리현의 철새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자마자 위기 경보를 최고인 3단계로 발령하고 방역에 돌입해 확산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겨울 철새들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텐데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것과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이 바이러스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경기도 안성의 야생조류에서 기존에 확인된 HON6형 고병원성 AI와 이거와 다른 형태인 HO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AI가 국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5N80의 경우에는 이번에 발생한 AI 사태 다음으로 최악의 피해를 냈던 2014년에 발생한 유행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이 동시다발로 확산할 경우에 방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 현재 방역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도 H5N6형 AI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H5N8형이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서 이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발생한 H5N8형이 국내에 잠복했다가 이번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하나도 아닌 두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에다가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그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좀 보완해야 될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역 당국이 올해에도 역시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원인을 야생 철새라고 인식하고 야생 조류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는데요. 또한 대책 역시 거기에 맞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올해에도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마자 살처분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발생 반경 3km 내 무조건적인 살처분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대응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해당 농가만 살처분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이동을 철저히 제한한다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인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살처분이 늦어진다거나 또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공들여 기른 가금류의 폐사 정말 농민들의 심정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하는 방식은 산채로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질식사를 시키는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떠나서 농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좀 전에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식 밀집 사육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비위생적으로 좁고 또 열악한 환경은 질병 발생의 최적의 조건인데요.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닭이나 오리 한 마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량을 늘리려고 제한된 공간에 과도하게 또 밀집 사육해서 가금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에 따라 저항력이 약해져서 질병 발생 시에 대규모의 확산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방역 활동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속도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해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항상 되풀이되는 위기 대처 능력과 컨트롤 타워 부재가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조류 인플루엔자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